홍보람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하고 인사하려고 이렇게 화면에 나오게 됐어요. 앞으로는 아마 PPT 위주 그리고 제가 실습하는 과정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라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디지털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좀 답답하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저도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것만큼 이렇게 영상 매체를 다룬다든지 유튜브를 많이 본다든지 하는 세대는 좀 아니기도 하고, 제가 직접 디자인을 하고 이렇게 편집을 하고 하는 것이 서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업 내용과 또 저의 소개와 이런 것들을 잘 전달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에 대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간단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이런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업을 하는구나, 이런 것을 조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전공이 디자인이 아니에요. 디자인이 아니고 순수미술 쪽이에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저를 데리고 어디를 가실 때 항상 그림을 그려주면서 놀아주셨어요. 그래서 조금은 내향적인 사람이고요. 그리고 같이 어울려서 놀기보다는 혼자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 뭔가 끄적끄적 했었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색연필로 색깔 맞춰서 줄 그어가지고 노트 같은 걸 꾸미기도 하고 그랬던 아이였는데요. 제가 5살 때부터 꿈이 화가가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엄마 손을 잡고, 다행히 엄마가 또 여러 좋은 전시들을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데리고 많이 보러 데리고 다니셨어요. 예를 들면 뭐 피카소, 샤갈 뭐 이런 화가들 내한 전시를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이렇게 손을 붙잡고 하나하나 보여주셨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저의 어린 마음에도 샤갈 그림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샤갈하고 미로, 이렇게 색깔이 굉장히 화려했던 그림들이 저에게 굉장히 와닿았었거든요. 제가 편집을 잘 하는 능력이 있으면 동영상 중간중간에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그거는 제가 또 배워서 또 해볼게요. 안 되면 그냥 지금 있는 대로 보시고, 제가 참고 자료로 샤갈이랑 그 그림들을 찾아서 자료실에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그런 그림을 보면서 정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을까, 어떻게 그렸나,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던 아이였고요. 그렇게 해서 또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때부터는 미술학원에 가는 게 저의 유일한 낙이었어요. 공부는 그냥 이렇게 학교에 가서 친구들 만나러 가고, 시험 때 되면은 시험이라는 그런 개념도 별로 없이 그냥 오늘은 빨리 끝나나 보다, 이렇게 하면서 재밌게 그냥 학교를 다니고, 학교 갔다 와서 이제 미술학원에 가는 시간이 저한테는 되게 행복한 순간으로 지금도 기억이 나요. 미술학원에 가면 만들기도 하고 색칠도 하고 그런 게 진짜 저한테는 좀 마술 같은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런 어린 시절을 거쳤고, 그리고 거기 원장 선생님이 굉장히 따뜻한 분이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직도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하고 미술 수업이잖아요. 일종의 대학교 수업이고, 미술을 제가 하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이런 방식으로 소통을 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그분에게 되게 큰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요즘도 종종 생각을 해요. 그 선생님 덕분에 내가 내가 아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느껴요. 그리고 그 선생님 덕분에 제가 아주 그림에 대해서 찰싹 붙게 된 거죠. 그림이라는 거를 나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 이후로는 사실 여러분들도 몇 분은 거치셨을 텐데, 입시미술의 과정을 쭉 거쳤죠. 예, 여러분들처럼. 동그라미 그리고, 연필 소묘하고, 이렇게 선 연습하고, 아마 실기를 안 보고 오신 분도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좀 다르겠지만 하셨던 분들은 아마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루에 몇 시간씩 앉아서 그림을 막 그리고, 처음에는 굉장히 재밌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내가 이걸 왜 똑같이 그리고 있어야 되지? 막 이거에 회의도 느끼고, 난 이런 거 말고 내가 전시장에서 봤던 것 같은 멋진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그런 건 하지 못하고 맨날 새하얀 석고상 이런 걸 그리고 있고, 뭐 정물화, 파, 명태 이런 거 그리고 있고, 제 때는 약탕기도 나왔었어요. 약탕기 아세요? 그 예전에 약 다리려면은 해야 됐던 이런 이렇게 약간 손잡이 하나 있는 도자기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거가 나온단 말이에요. 수채화로 그리라고 그러면은 또 약탕기가 나왔구나 하면서 열심히 그렸죠.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오고요. 그때도 다행인 것은 1, 2학년 때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되게 다양한 거를 알려주거든요. 거기에서 기초 디자인, 뭐 동양화, 그리고 유화, 아크릴화, 소묘, 그리고 크로키 이런 것도 다 배웠었는데, 그런 게 지금 저한테는 되게 큰 자산이고요. 그리고 또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분과 연결이 되는 부분들은 막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여러분들 다 겪으셨던 입시의 그 좁은 관문을 통과해서 지금 여러분과 만나고 있죠. 그리고 대학교 가고 대학원까지 졸업을 했어요. 대학원에서는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그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돼야지 하고 여러 가지를 배웠어요. 미술사도 배우고 기법도 배우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 것도 연습을 많이 해보고 하긴 했는데, 과연 내가 내가 그린 것이 보고 있는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가? 그게 되게 의문이었거든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앞에서 열심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실지 아닐지 저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녹화하는 이 순간에만 여러분하고 만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은 제가 이거 다 녹화해놓고 다 업로드하고 뭐 하고 후에 그 다음 저를 만나잖아요. 이런 시차가 있듯이 그림에도 어떤 작업을 해도 어떤 내 의도가 그대로 전달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저한테는 되게 큰 퀘스천 마크였거든요. 의문점. 진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 한 4학년 때 그때 졸업작품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하실 거잖아요. 그때 주제를 소통 커뮤니케이션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과연 내가 경험해서 표현한 것이 그걸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 방식에 대해서 막 연구를 해서 그걸 작업으로 하고, 그 과정에서 아티스트북도 만들고 포스터도 만들고 사람 모집해서 퍼포먼스 하고 의상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다채로운 다각적 소통 방식에 대한 연구였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대학원을 졸업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중간에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을 텐데, 한 3학기 정도 되면은 교환학생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그때 저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제가 되게 친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시각디자인과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자기가 만든 거라고 작업을 막 보여주는데, 그 친구는 또 만화를 많이 그렸었거든요. 만화를 베이스로
아티스트북이라는 걸 만들어서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아티스트북이 뭐야? 막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또 제가 판화도 전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판화를 하면서 그걸 아티스트북으로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고, 그 친구도 이제 3학기 때 교환학생을 갔는데 핀란드의 지금은 알토 유니버시티가 된 우이아였어요. 그땐 유니버시티 오브 아트 앤 디자인 해가지고 우이아라는 이름이었었는데, 그때 그 친구가 거기로 교환학생을 갔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 자기가 작업한 걸 또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멋있는 것들을 많이 한 거예요. 진짜 인쇄 기기에 들어가서 출력을 해서 그걸 재본해가지고 진짜 책처럼 만들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거 재밌겠다 하고 교환학생을 가려고 핀란드 거기 알토 유니버시티 하고, 또 그 빨간머리 앤의 배경이 된 그 캐나다 끝자락 거기에 있는 대학교 두 개를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알토 유니버시티에 아트과로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에서 커뮤니티 베이스드 아트라고 해서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미술인데, 거기서는 공동체라는 거 안에 환경까지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environmental art, 환경 미술, 이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듣고, 그걸 주로 듣고, 그리고 거기에 아티스트북, 전통 아티스트북 있잖아요. 판화로 찍은 다음에 인쇄부터 기계로 손으로 다 하고 재본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 주제에 맞는 바인딩법까지 다 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아티스트북 수업도 들었고요. 만화도 듣고, 그래서 되게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거기에서 제가 아직까지 하고 있는 마음의 지도라는 프로젝트도 만들게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지내다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에서 마음의 지도라는 프로젝트를 제가 서울에서 2012년에 내려왔거든요. 2009년에 처음 와서 이중섭 창작 스튜디오 1기로 있다가 다시 서울에 갔다가 2012년에 다시 내려와요. 그렇게 해서 지내게 되는데, 그때 이제 마음의 지도를 계속해서 연결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삶이 힘들었을 때나 저의 삶의 경험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계속 그림으로 그려오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고, 제가 제주도에 오게 된 이야기도 잠깐 해드리면, 2009년에 이중섭 창작 스튜디오라고 서귀포 정방동 아시죠? 거기에 이중섭 창작 스튜디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창작 스튜디오가 뭐냐면 작가들이 작업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작가들은 공간이 변하거나 생활 방식이 변할 때마다 굉장히 큰 자극을 받아요. 그러니까 영감을 받고 그거에 의해서 자기 그 작업이 바뀔 수 있거든요. 새로운 자극에 의해서. 그래서 레지던시라고 많이 하고, 영어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아티스트 레지던시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거주 프로그램이나 창작 스튜디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제주도에도 저지에도 있고요. 저지 현대미술관에도 있고, 우도에도 있어요. 우도에도 있고, 이중섭 창작 스튜디오 있고, 예,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작업하시다가 졸업하시고 나서 이런 걸 해보고 싶다, 지역과 연계해서 뭘 하고 싶다, 이런 것도 좋고, 요즘은 디자이너도 많이 뽑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원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사담이었고, 2009년에 이중섭 창작 스튜디오 1기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때 자연에 대한 그런 갈망이 너무 커가지고요. 자연이 좋은 곳을 찾아야겠다, 우리나라에서도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막 찾다가 제주도에 공고가 딱 난 걸 신문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하고 신청을 딱 했는데 된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제주도에 내려와서 서귀포에 와서 그 처음 창작 스튜디오 딱 들어갔는데 진짜 사무실 공간 같은, 그런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공간을 딱 주셨는데 거기서 살아야 되잖아요. 거주 프로그램은
살면서 거기서 그림도 그리고 전시도 하고 누구랑 미팅도 하고 그걸 다 해야 돼요. 공간은 사무실 같은 공간이면 그걸 자기가 이렇게 꾸미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제주도에 처음으로 머물면서 작업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받았던 게 바다의 수평선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낮게 있어야 되는데 제 스튜디오에서 창문으로 보면 바다가 이렇게 높이 있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높이. 그래서 처음에는 저 물이 저한테 막 쏟아져 내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사실은 조금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물이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섬에 살아본 적이 없어서 섬이 있으면은 제가 완전히 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주변이. 그래서 어디로도 도망가지 못하는 그 상황에 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많이 들었는데 그런 기분들과 또 동시에 제가 산책을 하거나 이렇게 거닐면서 도시에서 살았을 때랑은 다르게 굉장히 많은 자연들을 접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관계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 관계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들을 자연이 진짜 형상으로 막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제주도 그 이중섭 창작 스튜디오에 도착을 해서 그 뒤로 그 새섬 앞에 가면 포구 있잖아요. 거기까지 쭉 걸어서 내려와서 포구에 가만히 서 있는데 바람이 막 이렇게 불고 그 바다 냄새하고 그 바람 그리고 색깔 이 모든 것들이 저한테 막 다가오는 느낌이 저를 휙 하고 감싸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때부터 저도 모르게 추상화를 그리게 되더라고요. 아마 디자인 하시는 분들에게는 구상적인 것도 추상적인 것, 구상적인 것, 막 다르게 느껴지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어떤 형태들이나 이런 디자인 된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순수 미술 작업에서의 구상하고 비구상이 딱 나뉘어지는 것처럼 명확한 경계가 있는 것 같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마우스 같은 것도 보면 형태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진짜 어떤 형태를 이것은 뭐뭐 같아 라고 딱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바닷가에 있는 손에 딱 잡히는 돌멩이 같은 느낌이 더 강하죠. 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서 근데 페인팅을 한다든지 순수미술 하는 사람한테는 구상하고 비구상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주도에 오기 전에는 추상 작업을 거의 못했어요. 거의 도대체 추상은 누가 하는 거지? 어떤 기분이 들기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거지? 막 이러면서 이 사람들은 무슨 잠자면서 영감을 받나? 막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제주도에 그렇게 오게 돼서 추상 작업도 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머릿속으로만 느꼈던 되게 다양한 것들의 부딪힘 그 색깔에서도 그랬고요. 형태 그리고 질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에서는 서로 다른 것들이 막 부딪히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순환을 하고 있는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큰 충전이자 에너지원이었어요.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2009년에 이중섭 창작 스튜디오 1기로 들어와서 1년을 보내고 그 다음에 강정마을이라는 곳을 알게 됐는데 거기에 구럼비 바위라고 되게 넓은 바위가 있었는데 거기를 거닐면서 그 바위를 탁본하는 작업도 하고 마음의 지도 프로젝트라고 제가 해왔던 그 사람들이랑 대화하면서 장소에 담긴 기억을 같이 나누고 그걸 책으로 만들어서 내는 그런 작업도 계속해서 해왔고요. 그리고 제주도 안에서도 이제 여러 곳에서 가르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작업을 했냐면 제가 싱글이었다가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고 이제 가족을 이루게 되면서
제가 생각하는 제 존재의 방식도 되게 많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저나 여러분들이 오히려 저보다 성숙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되게 그림만 알고 그림 안에서의 세계에만 익숙한 사람이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 주변으로 세계가 내 내가 인식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세계가 존재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 결혼을 하고 뭘 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여러분도 아마 연애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는 나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누군가를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저라는 사람은 이게 너무 강한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누구를 진짜 막 사랑하고 내 모든 시간을 다 이렇게 줄 수 있고 내가 가진 걸 줄 수 있고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애초에 결혼을 하는 건 어렵겠다. 그냥 혼자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래도 인연이 있었나 봐요, 저랑. 그래서 어떤 분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기도 낳고 이렇게 지금 지내고 있는데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진짜로 쉽지 않았고 지금도 사실 굉장히 배우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더 저보다 성숙한 인격을 갖고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인정을 해주시고 저도 그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배울 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시간을 투자한 부분보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투자한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더 전문가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이렇게 상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도 학교를 졸업하고 나가면 어떤 프로페셔널로서의 길을 가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점에서는 조금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여기를 졸업을 하시고 나면 이제 저랑 같이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하고도 잘 지냈으면 좋겠고 수업을 재밌게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사담이었고요. 예, 그래서 존재의 방식이 바뀐다.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작업을 했었어요. 최근에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커다란 종이에 목탄이라고 나무를 태운 거 그걸 가지고 선을 긋고 이렇게 문질러서 질감을 표현하고 그게 이렇게 좀 큰 종이에 그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들이 하얀 종이 위에 검정색이 이렇게 겹치면 약간 착시 효과가 일어나요. 요 사이에서 이렇게 겹쳐진 요 사이에서 그런 걸 가지고 되게 정적인 드로잉 작업하고 그리고 종이 되게 얇은 트레이싱지를 가지고 어떤 모듈로 오리는 거예요. 오려서 서로 이어붙여서 혼자서는 설 수 없는 아주 얇은 종이인데 그거를 한 180cm, 230cm 그 정도까지 세워서 어떤 구조물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했어요. 최근에. 그리고 그 작업 이후로 지금 하고 싶은 작업은 색깔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저도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그런 쪽 작업을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아마도 그런 색깔이 잘 이렇게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면서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는 어떤 형태로 된 설치 작업도 해보고 싶어요. 설치는 이제 나무판에다가 페인트로 칠을 하고 그 가 구조물 같은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이 수업을 하면서도 아마 여러분들에게 제가 뭔가를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맞아 이거야 하는 느낌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려야 그게 전하면서 또 깎여나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야지 여러분들에게도 그게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해나가려고 하는데 잘 부탁드리고요. 예, 이번 첫 교시는
저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그럼 다음 교시에는 우리 수업에서 무엇을 할지, 그리고 우리가 이 디지털 수업으로 어떻게 소통을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나눠보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2교시에 뵙겠습니다.